월요일 아침 7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레이더 시간 신인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네 가지 이슈 또 빠르게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가 반도체. 여러분들 항상 관심이 많으시죠? 주말에 반도체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책. 요거를 이제 앞으로 이거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재정부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 아직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큰 줄기는 잡힌 것 같습니다. 최상목 장관이 공개한 대로라면 정부가 반도체 업계 지원을 위해서 조만간 10조 원 플러스 알파의 금융 지원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정책금융을 통한 반도체 지원 규모가 3조 6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의 3배 이상의 지원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안입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 총리가 간담회에서 이 반도체 산업의 명운에 한국 경제의 명운이 걸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지원에는 후공정 분야의 설비 투자, 연구개발 같이 전 분야가 포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반도체 후공정에 지원 역량을 좀 집중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나타났고 기업과 학계와 같이 민간과 협력해서 국가 전략기술 R&B 투자세액 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을 내놨습니다. 네, 후공정, 패키징 이런 거겠죠. 맞습니다. 이 후공정 분야에 특히 집중을 해서 한 10조 원 규모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고 외신에도 지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73억 달러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던데 일단 우리 업계가 바랐던 것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대만처럼 직접적으로 우리 반도체 업계 지원해달라, 직접 세금 지원을 해달라 이런 거였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죠. 사실 그게 업계가 바라던 거였는데 그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빠져 있다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인데 내용 보면은 요즘 세수도 부족하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이 최상목 부총리가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세제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취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재정을 쓰는 게 기본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앞서서 9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세액 공제가 곧 보조금이고 속도가 보조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대통령 발언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발언 이후에 정부 지원에 대한 반도체 업계 기대가 좀 내려가면서 관련주 주가들 주춤했던 거 떠올려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71조 원, 일본 같은 경우도 18조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나온 내용들 보면은 후공정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부문에 지원 집중하겠다고 했으니까 반도체 후공정 부문 대장주로 꼽히는 한미 반도체나 아니면 후공정 수혜주로 부각되는 리노공업이나 하나마이크론, 이수페타시스 등에 대한 투자 심리가 들어올지 오늘 장에서 살펴볼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이슈는 최저임금입니다.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들이 구성이 됐다는 얘기고요. 기업 대표, 노동계 대표, 정부 대표 9명씩 93, 27, 27명 확정이 됐는데 핵심이 뭡니까? 이거는 관련주 이슈라기보다는 경제 전반의 이슈인데 이 키워드는 사실은 제가 숫자는 이제 1만 원, 10,000원 이렇게 쓰긴 했지만 차등 적용이 더 핵심입니다. 차등 적용. 해외는 많이 있죠. 해외는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을 어떤 업종엔 더 주자라는 거고 우리나라는 어떤 업종엔 조금 더 싸게 줘야 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차등 적용 바라고 있고요.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데 한국은행이 3월 보고서에서 불을 좀 지폈습니다. 돌봄 서비스 부문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조금 더 낮게 줘야 여러 가지로 지금 노동도 수요도 끌어올릴 수 있고 할 수 있다. 수요가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이번에 이 돌봄 서비스 부문에 근로자 의원 9명 가운데 2명을 투입했습니다. 강력하게 논리로 우리가 반대를 하겠다라는 거를 미리 천명을 한 것이죠. 또 하나의 쟁점은 정부 측 공익위원회에 누가 포함됐느냐, 이게 또 쟁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것이 노동계 9명 그리고 사용계, 경영계 9명, 정부 측 공익위원 9명 이렇게 구성됩니다. 사실상 정부 측 공익위원이 캐스팅 보트인데요. 이번에 공익위원으로 임명된 권순은 숙명여대 교수가 과거에 그 주 69시간으로 노동계 거센 반발을 샀었던 이 노동개혁 초안을 잡았던 연구의 일원으로 꼽히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개최 전부터 노동계의 반발이 상당히 좀 거센 상황이고요.
최저임금은 올해 1.4%만 올라가도 10,000원 넘어갑니다. 무조건 오르겠네요. 예, 그래서 10,000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근로자들의 기대 혹은 사장님들의 부담감이 우리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앞으로 주안점을 두고 살펴볼 부분입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뭐 수출은 회복세입니다만 내수가 계속 부진해서 우리 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들 부담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한국전력. 예, 한국전력 얘기하니까 한숨부터 쉬시는 투자자들 꽤 많으실 텐데 주가 때문이죠. 일단 한국전력 1분기 실적 내놨는데 어닝 쇼크였습니다. 주가 많이 밀렸고요. 맞습니다. 증권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숫자 조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 매출이 많죠. 23조 2,927억 원 냈고요. 영업이익은 1조 한 3천억 원 정도 냈습니다. 그래도 흑자는 나긴 했는데. 3분기 연속 흑자입니다만 흑자 순위 증권가에서 생각한 것보다 너무 낮아서 문제였습니다. 증권가의 컨센서스는 2조 6천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 한국전력의 목표가를 계속 낮추고 있는 겁니다. 비용이 늘어가면서 영업이익이 줄었다는데 이게 이례적인 비용이 아니고 지속될 것 같다는 얘기죠. 하나증권이 목표가를 기존 대비 25% 하향했습니다. 24,000원으로 제시를 하면서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력 구입비가 높아졌고 하반기에는 원전해체 충당금 단가 재산정과 같이 일시적이지 않은 비용 증가 요인이 앞으로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또 목표가를 27,000원으로 낮춘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는 아니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이 전력 사는 원자재 가격은 계속 내려갔는데 왜 전력 구입비가 올라갔느냐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의외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 실적을 통해서 전기료 인상 필요성이 더욱더 자명해졌다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한편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9% 정도 기존 대비 낮춰 잡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 실망스러운 실적이 주가에 미리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주 더 이상의 추가 하락 포인트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글쎄요. 이게 좀 한때 5만 원 넘었던 주가 지금 보니까 2,600원으로 금요일에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전력 붙은 기업들 다 올라갔는데 한국전력만 잘 안 올라가고 네, 있죠. 전력이 붙긴 붙었는데 한국전력만 예외였습니다. 전 정권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전기요금 못 올리게 하는 이슈가 있었지만 현재 정권에서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거 굉장히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는 이번 주 우리 월요일이니까 이제 이번 주 증시 글로벌 증시 일정을 살펴볼 텐데 가장 중요한 것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거든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시장 추정치는 3.4% 상승입니다. 컨센서스가 3.4% 맞습니다. 작년 대비 그렇죠? 전년 대비 상승이고요. 3월 달 CPI 데이터가 3.5% 증가로 나온 다음에 미국 증시 흔들렸고 한국 증시도 흔들렸습니다. 여전히 미국 경제가 물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만하고요. 이 3.4라는 숫자를 웃도는 수치가 나온다면 또다시 미국의 통화정책 부분에서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 심리가 더 커질 겁니다. 당연히 증시엔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물가가 잘 안 잡혀가지고 조사를 담당하는 미국 통계국, 노동통계국 BLS가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다는 음모론도 사실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번 데이터부터 커피가 물가 조사 대상에서 빠지거든요. 그런데 커피가 1년 사이에 이 78% 올랐던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좀 올라간 거 좀 빼고 이러면서 숫자를 쉽게 말하면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음모론이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사실 값이 예. 그렇게 많이 뛰었습니까? 이번 참에 좀 카페인 좀 줄여야 되겠네요. 잘 됐네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주가가 안 좋았던 것도 다 그런 것과 영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나올 미국 물가에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식품, 뭐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서비스 물가입니다. 이 연준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까 볼 때 이 부분 임금과 관련한 서비스 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품과 에너지 제외한 근원 물가에서 주거비까지 뺀 것을 우리가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 부분이 CPI를 살펴볼 때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네, 기저 인플레이션 요거를 좀 살펴봐야 된다 얘기이고요. 이 밖에 이번 주의 일정들 한번 일목요연하게 우리 표 만든 지금 작성한 게 있죠. 그거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장이 평상시보다 하루 짧지만 그래도 중요한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5월 상순 수출입 현황과 함께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이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표에 적어두지 않았지만 현지 시간 미국 시간으로 14일에는 미국에서 중국 전기차 대상 추가 관세 부과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 뉴스입니다. 이거 중국의 보복이 당연히 따라붙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미중 갈등 격화됐을 때 일어났던 세계 공급망 문제 우려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석가탄신일로 장이 쉬는 15일에는
우리나라 MSCI 지수 반기 리뷰가 있습니다.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 엔캠 같은 경우가 새로 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증권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7일에 나올 중국의 실물 경기 지표들도 우리 증시를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하나 살펴볼 거는 이날에 같이 나올 에코프로머티의 보호예수 해제입니다. 2조 원 규모의 물량이 이번에 한 번에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불안하네요. 종목 부분에서는 약간 불안할 수가 있다. 이 정도까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